네, 네 번째 날에는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활용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말로 된 문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제 보면, 아, 이런 문제구나 라는 감이 좀 올 거예요. 자, 두 가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왜 이런 예제를 준비했냐면 이렇게 문제 하나의 표현만 보고 이거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야.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야. 단정 짓지 말라고 이런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사과 60개와 배 24개를 모든 상자에 가능한 한 적은 양의 과일을 넣어서 같은 개수로 담아서 넣으려고 한다.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사과가 60개 있고 배가 24개 있는데 상자에다가 과일을 같은 개수만큼 넣을 거예요. 근데 가능한 한 과일의 양을 적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 과일을 적게 넣는다면 상자는 이때 최대로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 가봅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사과 60개와 배 24개가 있는데요. 모든 상자에 가능한 한 많은 상자를 사용해서 과일을 각각 같은 개수로 나누어 담으려고 한대요. 이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때는요, 출제자가 직접 가능한 한 많은 상자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역시 필요한 상자의 개수는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자의 개수가 최대가 되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과일의 개수는 최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만 보고요. 가능한 한 적은이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인가? 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문제는 사실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기본 전제 볼까요? 사과 60개와 배 24개를 나누어 담는다. 같은 개수로 나누어 담는다.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상자의 개수다. 예제 1의 조건과 사실은 예제 2의 조건이 서로 같다라는 건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을까?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은요. 60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되겠죠? 60과 24의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하나요? 공약수로 쭉 나눠보면 될 텐데요. 공약수 중에 12를 바로 택해보면은요. 5 그리고 2가 됩니다. 서로 소니까 더 이상 나눠질 수 없고요. 우리는 12가 최대 공약수라는 확신이 있겠죠. 따라서 정리하면요. 상자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12개의 상자에 사과는 5개, 배는 2개씩 나누어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 가기 전에요. 최대 공약수의 활용의 예를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문제 속에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로 채울 때 정육면체 하나의 모서리가 길어질수록 정육면체의 개수는 줄어든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직육면체 한번 그려볼게요. 네, 직육면체를 그려보는데 이렇게 길다란 사각기둥,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안에 정육면체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정육면체를 넣어봅니다. 네, 이렇게 정육면체들을 쌓아서 직육면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정육면체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모서리,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을 배치할 때 사이 간격이 커질수록 물건의 개수는 줄어든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을 배치할 때 이렇게 간격을
넓게 할수록 놓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사이의 간격을 구할 때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로 넘어가 볼게요. 최소 공배수의 활용 문제 한번 보시죠. 자, 혼동하기 쉬운 두 문제를 나열해 봤는데요. 이때 이 두 문제는 반대되는 개념의 문제거든요. 잘 한번 볼게요. 예제 1번.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블록을요. 빈틈없이 쌓아서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빈틈없이 쌓아서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48, 36이고 높이가 60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블록의 크기가 최대라는 것은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최대라는 뜻이겠죠? 블록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정육면체의 개수가 바로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는요.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의 약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만큼 곱했을 때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약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는요.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하겠죠?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8, 36 그리고 높이가 60cm인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직육면체를 하나씩 쌓아서 전체 모양의 크기가 정육면체가 되게 만들고 싶다라는 문제죠. 이때 정육면체의 크기를 최소로 할 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이때는요.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 48, 36, 60 곱하기 직육면체의 개수가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는 직육면체 모서리 길이의 공배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정육면체의 크기를 최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인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8, 36, 6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자 12로 각각 나눠서 4, 3, 5가 되면 서로소 관계라는 거 확인하고요. 자, 쭉 곱해서 720이라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720이 되면은요. 자, 이 한 길이가 모서리의 길이가 720이 되면 가로에 몇 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720을 48로 나눈 값, 즉 15개가 들어간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세로에는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720을 60으로 나눈 값인 그렇죠? 12개가 들어간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로에는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 알 수 있나요? 720을 36으로 나눈 값인 20이 들어간다, 20개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문제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혼동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랄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예를 조금 더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최소 공배수 활용하는 문제는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수가 일정하게 커지면서 반복적으로 같아지는 문제에서 최소 공배수를 주로 사용해요. 앞에서도요. 우리가 서로 다른 직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가 서로 다를 때 그것이
일정하게 커지면서 정육면체를 만든다라는 개념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배차 간격이 다른 두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 이것도 최소 공배수를 활용할 거고요. 크기가 다른 두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릴 때까지의 회전수 문제도 최소 공배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 2와 그리고 3단계 고난도에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